안녕하세요, 사무엘입니다. 한 가지 주제를 공통점으로 영화들을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 테마극장입니다. 오늘은 괴물이 된 생명체를 다룬 두 영화를 준비했는데요. 봉준호 감독의 우리 영화 괴물과 1980년작 미국 영화 엘리게이터입니다. 두 작품은 16년의 시간차를 두고 만들어졌지만 공통점이 많은 영화입니다. 인간과 대치하는 괴수를 소재로 하고 있다는 점, 또한 인간의 가호 때문에 평범한 생물체가 괴물화되었다는 점 등에서 함께 비교해보면 더욱 흥미로울 수 있는 영화들이죠. 두 영화 모두 개봉 후 큰 흥행을 기록했다는 점도 부가적인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누가 그들을 괴물로 만들었나? 이러한 궁금증을 안고 괴물과 엘리게이터, 영화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영화 속에서 우리는 여러 괴수들을 보아왔습니다. 바다에서는 무시무시한 상어가, 지상에서는 다시 살아 돌아온 공룡들이, 밀림에서는 어마어마한 아나콘다, 심지어 거미와 식인 물고기의 습격도 있었죠. 그런데 이 두 영화에서의 괴수들은 조금 특별합니다. 지금부터 영화 괴물과 엘리게이터의 두 주인공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2006년작 영화 괴물인데요. 어느 평온한 오후, 한강에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떼하는 괴물의 출현에 혼비백산 도망가느라 정신이 없고 누구도 괴물을 저지할 길이 없습니다. 한강변에서 매점을 하는 강준의 가족에게도 이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강준은 하나뿐인 딸 현수의 손을 잡고 불이 나게 도망을 가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현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현수에게 접근하는 괴물. 그렇게 강준은 눈앞에서 딸을 잃게 되죠. 한강 괴물에 등장한 온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고 강도의 가족에게도 큰 마음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다음은 영화 엘리게이터인데요. 어느 날 하수 처리장에서 사지가 절단된 시체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 거대 악어가 도시의 지하를 피바다로 만들고 있었던 것. 결국엔 매너를 뚫고 하수 위에서 지상으로 올라온 거대 악어.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공격하며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결혼식장에서 뛰쳐나가 혼자만 살겠다고 차문을 잠궈버린 노인. 결국은 그 역시 차 안에서 악어의 공격을 받고 죽음을 맞게 되죠. 대체 이 거대 악어는 왜 도시에 나타나게 된 걸까요? 괴물과 엘리게이터, 두 영화의 괴수들은 생전 처음 보는 기이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납니다. 괴물에서의 괴물은 물론이고요. 엘리게이터의 악어는 우리가 알던 몸집이 아닌 기형적으로 비대한 모습이었죠. 그렇다면 이 별종의 괴수들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기존의 괴수 영화들이 단순히 괴수의 출현과 그에 맞서는 인간의 사투를 그렸다면 이 두 영화는 이들이 왜 괴물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담고 있습니다.
이들 괴물은 처음부터 살인 명기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으로부터 희생당한 존재라는 것을 두 영화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영화 괴물의 주제이면서 감독이 이 작품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영화가 시작되고 5분간의 장면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very bottle is coated with layers of dust. Pour them into the sink. Excuse me? Just empty every bottle to the very last drop. It's just they are toxic chemicals and the regulation states that Pour them right down the drain, Mr. Kim. if I pour them in the drain, they will run into the Han River. That's right. Let's just dump them in the Han River. 영화가 시작되면 주한 미8군 용산기지에서 미군 부소장의 명령을 받은 한 남자가 포름 알데히드 수백 병을 하수구에 버립니다. 방류된 수백 병의 포름 알데히드는 카메라의 수평 트래킹을 통해 한강으로 흘러들어갔음을 짐작하게 하죠. 물론 겉보기에 한강은 이전과 다를 바 없이 평화로워 보이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러나 한강에서 낚시를 하는 두 남자의 입을 통해 우리는 한강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임을 짐작하게 되죠. 아니, 이게 뭐야? 왜? 아이고, 찝찝하게 생겼네. 이거 완전히 돌연변인데? 응? 죽었나? 아, 아니야. 좀 전에 움직인 것 같은데? 가만. 큰일 날 뻔했네. 이 딸내미가 선물한 곰인데 말이야, 이게. 저기 햄치다. 근데, 응. 꼬리가 도대체 왜 이렇게야? 그로부터 6년 8개월이 흐릅니다. 그리고 한강 위로 한 사내가 서 있죠. 그는 부도를 받고 인생의 희망을 잃은 한 회사의 사장. 니들 방금 봤냐? 밑에 말이야. 물 속에. 잘 살아들. 자본주의 경쟁에서 낙오한 남자는 몸을 던지고 포름 알데히드가 흐르는 한강은 남자를 집어삼킵니다. 그리고 그해 다음 한강에 괴물이 나타납니다. 이번엔 영화 엘리게이터의 주인공을 만나봅니다. 이 영화 역시 도입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유원지에서 악어씨를 본 소녀 메리사는 애완용으로 새끼 악어를 사서 집으로 가지고 옵니다. 악어 집까지 꾸며지며 정성껏 돌보지만 아버지는 그 악어를 화장실 변기에다 넣고 물을 내려버리죠. 그렇게 새끼 악어는 하수구에 버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수구엔 폐기물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화 엘리게이터 시리즈에는 돈 때문에 불법적인 일을 하는 기업가들이 나오는데요. I'm gonna need a lot more of those for this experiment. How about some cats? I got plenty of cats. Puppies. And we're through with those. You can dump them. 애완용 개들을 훔쳐서 유전자 조작으로 동물의 몸집을 불리는 실험을 몰래 해오던 제약회사는 실험이 끝난 죽은 개들을 하수구에 버립니다.
악어는 이를 먹고 거대화된 것이죠. 괴물과 엘리게이터 속의 괴수들은 상상력의 산물이 아니라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과 맞닿아 있는데요. 괴물의 첫 장면 같은 경우는 실제 2000년 2월 9일 용산 미군 부대에서 한강의 포르말데히드 용액을 방류한 맥팔랜드 사건을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자막으로 명시한 날짜와 정확히 같은 날에 일어난 실제 사건인 거죠. 엘리게이터에서도 풍자적인 요소는 다분한데요. 개를 훔쳐다가 불법적인 연구를 했던 기업가들은 권위 있는 정치가들을 이용해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감추려 했지만 결국 악어에게 잡아먹히고 말죠. 그들을 응징한 것은 결국 직접적인 피해자, 악어였던 겁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의 화살은 결국 인간을 겨누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 영화 속 괴물의 최후를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먼저 엘리게이터입니다. 거대 악어의 출몰로 도시 전체가 공포에 휩싸인 가운데 특수기동대와 경찰이 무장을 한 채로 하수구 앞에서 악어 소탕을 준비하지만 이미 지상으로 진출한 악어는 방심하고 있던 경찰을 습격합니다. 심지어 악어 전문 사냥꾼이라 자처하는 이들도 악어에게 맥없이 잡아먹히고 마는데 The sightings indicate he's been moving east. If he continues in that direction, he's going to hit the canal. If we wait downstream, he's going to come right to us. 파충류 학자인 메리사와 형사 데이빗은 악어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악어를 찾으러 나섰죠. 예상대로 그곳에는 거대 악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악어를 발견하면 뭐 하겠습니까? 허무하게 경찰들은 물에 빠지고 배는 폭발합니다. 게다가 물에 빠지자마자 악어로부터 변을 당하는데 용감하게도 혼자 하수구에 들어간 데이빗은 그곳에서 악어와 맞닥뜨립니다. 무슨 생각에선지 방독면을 쓰고 가방을 여는데 거긴 다이너마이트가 있었습니다. 시한폭탄을 설치하고 빠져나오려는 찰나 맨홀 뚜껑 위로 한 아줌마의 차가 정체하는데요. 시간은 다가오는데 아줌마는 비킬 생각을 안 하고 결국 메리사가 강제로 차를 이동시킨 후 데이빗은 불과 몇 초를 남겨두고 맨홀에서 빠져나옵니다. 그가 나옴과 동시에 시한폭탄은 터지고 하수구의 악어도 함께 사라지죠. 이번 한강 괴생물체도 다음은 괴물의 결말을 함께 볼까요? 즉 숙주 생물체임이 확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영화에서 역시 공권력은 괴물 앞에 무력합니다. 기껏 한강변에 소독약을 뿌리거나 바이러스의 숙주인 괴물과 접촉했다며 강도를 가두고 검사를 하는데 열을 올릴 뿐이죠. 괴물과 맞서 싸우는 것은 군대도 경찰도 아닌 강둔의 가족입니다. 강두의 아버지와 두 동생은 현세를 찾기 위해 괴물을 찾아 나서는데요. 그러던 중 정부가 한강의 독가스 살포를 반대하는 환경단체와 경찰이 대치 중인 현장에 괴물이 나타나고 경찰은 가차없이 에이전트 옐로우라는 독가스를 살포합니다. 이로 인해 괴물이 정신을 잃은 사이 입을 벌려 딸 현서를 꺼내는 강도. 그러나 이미 현서는 세상을 뜬 후였습니다.
괴물을 향하던 독가스는 고스란히 사람들의 폐를 옥죄어오고 그 속에서 딸 현수는 괴물에 의해 또 사람들의 덫에 의해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이제 가족의 분노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괴물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한 강도. 그리고 나도 강도의 눈에 고인 눈물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마침내 생명줄에 끊겨 쓰러지는 괴물. 그 역시 인간이 오염시킨 환경의 피해자였을 뿐입니다. 현수, 우리 현수 알아? 너 누구야? 우리 현수 같이 있었어? 어? 오늘 테마극장에서는 괴물을 다루고 있는 두 영화, 괴물과 엘리게이터를 함께 만나봤는데요. 두 작품 모두 뛰어난 상업 영화로서 흥행에도 성공한 작품들입니다. 그러나 여타의 괴수 영화들처럼 낯선 괴 생명체에 맞서 싸우는 인간들의 화력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괴물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면서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한 산물이 결국 인간을 징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두 영화 속의 괴수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썩 유쾌한 기분이 들진 않습니다. 그들의 죽음이 처연해보기까지 하면서 뭔가 씁쓸한 여운을 남기죠. 여러모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두 영화, 괴물과 엘리게이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계 엑스파일의 김영입니다.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현기증이 역대 최고의 영화로 선정됐습니다. 무려 50년 만에 1위 교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세미의 어드벤처2에서 목소리 연기를 맡은 이기광, 김원효 씨의 유쾌한 더빙 현장이 공개됐습니다. 얼마 전 막을 내린 런던 올림픽에서 영화 헝거게임의 양궁 지도자가 우리나라의 기보배 선수에게 패해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재미있고 다양한 소식들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지금부터 김혜영의 엑스파일 시작합니다.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1958년작 현기증. 고소공포증을 가진 경찰관 출신 사립탐정이 친구로부터 자신의 부인을 미행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음모에 휘말리는 내용을 담은 스릴러물인데요. 히치콕 감독의 영화 중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작품입니다. 바로 이 영화 현기증이 역대 최고의 영화로 선정됐습니다. 영국 영화연구소는 10년마다 세계 영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이번 역시 권위 있는 영화 평론가, 감독, 시나리오 작가 등 8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히치콕 감독의 현기증이 최고의 영화 1위에 올랐다고 발표됐습니다. 10년마다 실시되는 이 조사에서 1위가 바뀐 건 1962년 설문 이래로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로써 반세기 동안 굳건히 1위 자리를 지켜왔던 영화 시민 K는 2위의 자리로 내려앉게 됐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서 만약 우리나라에서도 위대한 영화를 뽑는 설문조사가 있다면 과연 어떤 작품이 1, 2위를 다툴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영화에 한 표 던지시겠어요? 분위기를 바꿔서 이번에는 유쾌발랄한 애니메이션 더빙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영화 세미의 어드벤처 2에서 목소리 연기를 맡았던 이기광 그리고 김원효 씨의 더빙 현장이 공개됐습니다. 물고기 뜬다. 자, 가자. 올여름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버릴 아쿠아 3D 애니메이션 세미의 어드벤처 2에서 특별한 목소리의 주인공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세미의 어드벤처 2에서 우리의 꼬마 사나이 리키 역을 맡은 이기광입니다. 꼬마 영웅 바다거북이 리키 목소리에 도전한 이기광 씨. 생애 처음으로 더빙에 도전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사나이 리키, 저랑도 많이 닮은 것 같고 귀여운 캐릭터여서 마음에 쏙 드는 것 같아요. 그 정식 나간 바다까지가 분별이 없었던 거지. 그러게 애초에 그걸 왜 가? 한편 아쿠아리움의 독재자 해마 빅디의 목소리를 맡은 또 한 명의 반가운 얼굴이 있는데요. 바로 개그맨 김원효 씨입니다. 그럼 나야 항상 잘했지 뭐. 근데 너 그때 죽었었잖아. 그치 맞지? 해마도 잘 보시면요, 턱이 좀 나와 있습니다. 네, 저랑 흡사한 점이 아주 많아요. 네, 여러분들에게 정말 쏙 맞는 캐릭터 목소리를 들려드릴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미의 어드벤처 2 김원효가 적극 추천하니까 안 보면 안 돼! 스타들의 열정 가득한 목소리 연기 때문일까요? 세미의 어드벤처 2에서는 아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흥행몰이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 4월 개봉한 판타지 액션 대작 헝거게임. 이 영화에서 주인공 제니퍼 로렌스는 활로 사냥을 해 생계를 꾸려나갔던 명궁소녀 캐니스 에버딘 역을 맡아 영화 속에서 뛰어난 양궁 실력을 선보였는데요. 주인공 제니퍼 로렌스의 양궁 선생님으로 활약했던 카투나 로릭이 이번 런던 올림픽 양궁에 출전했으나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습니다. 4강까지 진출했던 그녀를 좌절시킨 상대는 바로 우리나라의 양궁 국가대표 기보배 선수. 무려 세트포인트 6대2로 패했는데요. 유명 영화배우의 양궁 선생님이란 타이틀이 좀 무색해진 순간이었습니다. 헝거게임은 판타지 4부작 중 첫 번째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헝거게임 영화 관계자분들 어떠세요? 남은 3부작의 양궁 선생님으로는 카투나 로릭 대신 대한민국 선수들을 영입하는 건 어떨까요? 국민들을 밤잠 설치게 했던 런던 올림픽의 뜨거운 열기가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올림픽은 끝났지만 벌써 아쉬워하기에는 이른데요. 바로 영화를 통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행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영상자료원은 2012 런던 올림픽을 기념해 8월 한 달간 한국영화 VOD 사이트에서 스포츠를 소재로 한 한국 영화들을 무료로 상영하는 기획전 최선을 다한 그대 챔피언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스포츠를 소재로 한 한국 고전 영화 8편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는 기회인데요. 과거의 수준 높은 우리 영화도 감상하고 스포츠도 즐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혜영의 영화계 엑스파일이었습니다. 자, 선수 입장한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훌륭한 전문가들입니다. 我们要在这场投点什么呢？我们的目标太阳전례. 얼마에 팔 건데? $2,000 2천만 불. 2,000만美金. 2,000만美金. 첫째, 지정석 확보. 우리 일본인 부부는 돈을 아낌없이 바카라에 쏟아붓습니다. 둘째, 지형 파악. 건물 안의 구조, 직원들의 동선을 파악합니다. 앤드류. 왜 이러고 나 혼자 시키고. 스파이스. 자, 다음은 뽀빠이가 맡아. 디파니 도착. 보디가드 돈 수트케이스 2개. 야, 카지노로 갑니다. 예니콜, 잠바노. 얘네들이 오늘 밤 한 팀이다. 뭐 보소? 작업해야지. 그렇게 좋니? 레디! 액션! 밤의 금고. 이거 5천 원에 열면 끼워주고. 3초. 신본 모형! 자기 돈 버는데 방해돼 내가?
不太像是马可巴，所以我们叫现金。 그 다이아 우리가 다 먹는 거야. 내가 아주 어마어마한 정보를 알고 있는데. 마커버박이 누구야? 저 옛날 뽀빠의 보스. 무슨 보스야? 나 파트너였지. 제가 24살 때 막 군대 제대하고 80만 원 가지고 마카오로 갔거든요. 하룻밤에 걔가 얼마를 땄지? 88억. 그러니까 마커버박이지. 이름이 재밌죠. 마카오 박인데 카리스마가 넘치면서도 좀처럼 자식이 속을 드러내지 않는 비밀스러운 캐릭터인데 저 사람의 의중이 뭔지 알아가는 것이 이 영화를 보는 거야 라고 느낀 때의 그 캐릭터. 쉽게 얘기하면 열쇠를 준 인물이죠. 마카오 박은 설계자고 이 모든 마카오 박의 말과 행동에서 관객들이 정보를 얻어가요. 그러다 보니 그 도둑질, 그 사건 자체를 어느 정도 초월했다는 느낌이 들어야지만 되는 역할이에요. 我们的目标太阳人类. 이 10명의 도둑을 데리고 어마어마한 다이아몬드를 훔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의 진짜 계획은 다이아를 훔치고 난 그 다음에 있는데 이 사실은 지금 10명의 도둑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펩시는 또 누군데? 펩시는요, 손에 걸리는 건 무조건 딸 수 있는 전설의 금고털이 전문 도둑이고요. 근데 별명이 펩시세요? 톡 쏘는 게 성격이 깠나 보지. 마카오 박의 배신으로 인해서 내면 깊숙이 아주 커다란 상처를 안고 있는 여자입니다. 소중한 감정을 중요시하는 여자예요. 사랑, 의리, 뭐 이런 것들 상당히 멋있는 여자죠. 그런데 도둑인 거죠. 펩시는 어떤 계기로 금고를 따게 됐을까? 사랑하고 무관하지 않은 것 같고요. 펩시가 표현해내고 보여주는 그 인간적인 모습이 결국은 이 영화를 찍으려고 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돈 버는데 방해돼 내가? 펩시야말로 아주 정직한 캐릭터인 것 같아요. 다들 그 거대한 다이아, 거기에 대한 배당에 관심이 있을 때도 펩시는 무심하죠. 이 여자의 목적은 다이아가 아니니까. 마카오 박의 뒤통수를 제대로 치기 위해서 마카오 행에 합류하죠. 마카오에서 봅시다. 다음 작품이 엄청 큰 건데 오빠가 얘기 안 했어? 마카오 가기 오다니. 어떻게? 볼통을 뽀기로 한번 가야 되나 보자. 마카오박을 배신하고 그 다이아를 자기 혼자만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비열하고 욕심 많은 그런 뽀빠이입니다. 많이 컸나? 뽀빠이는 실은 고민이 많았죠. 도대체 어떤 톤으로 가야 될까? 시나리오 쓰면서도 가장 힘들었었고.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자고? 뽀빠이가 어떤 캐릭터인지 내가 알겠다. 이제 정재 씨 하는 걸 보고. 뽀빠이 정말. 사실은 얘는 그렇게 멋있고 무게 있는 그런 인물은 아닌데 왠지 그렇게 보여주고 싶다라는 얘의 어떤 그 내면의 모습이 그게 좀 저는 웃긴 것 같아요. 그가 나쁜 사람인 줄 알겠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여러 인물들 중에서 좀 더 자기의 욕심에 솔직한 인물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좀 많이 사악하죠. 마카오박 너 이 새끼 됐다. 너 줄타는 애구나. 조심해요. 치마가 짧아요. 자, 레디, 액션! 건수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해하고 달려가는. 어떠한 계획을 말해도 나는 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굉장히 독자적으로 움직여요. 진정한 도둑이죠. 그 누가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다이아몬드만 생각하고. 근데 전지현 씨가 액션을 할 때 참 보기 좋아요. 극 중의 캐릭터다운 활달함. 너네들은 고민해라. 나는 뛰어다닐 테니. 애니콜을 통해서 표현해내는 것들이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통쾌하다 보니까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아, 좋아요. 쿨하잖아요. 왜 보소? 자답해야지.
아 여기 모르지 10번 거. 내가 언니를 왜 몰라? 연기파 배우로 완전 전설이신데. 안녕하세요. 제가 맡은 그 십덩검이라는 캐릭터는요, 일종의 바람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이 관장님한테 순결을 줬다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김혜수 선생님을 현재는 어머니 역할만 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기억하겠지만 이번에 감독님께서 정말 저를 여배우를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채널 신경을 쓰세요. 이미 그쪽에 마음이. 자, 얌보. 집이다. 파도 쫙. 도둑이지만 첸이라는 남자를 만나서 이 십덩검이 여자가 되지 않았나. 벌어놓은 돈도 없고 앞으로의 희망도 없는 여자지만 아마 이 영화에서 가장 진한 멜로를 하게 되지 않을까. 왜? 슬퍼갖고. 이 세상에 누구도 훔칠 수 없는 거를 훔쳐가지고 왔기 때문에 가장 성공한 도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앤드류는 영국 왕자 이름이죠. 멋있는 척이란다. 멋있는 척을 한다. 그 총기를 이렇게 운반하는 운반책이랄까요? 시선을 끌기도 하고 망도 봐주고 그냥 따라다니는 좀 단순하고 좀 여자를 좀 좋아하고 총이 없으면 불안하고 가오가 확 무너져. 아 총이 있잖아. 한국에서 태어나서 중국에 가서 활동을 하는 도둑 오달수 씨가 없다면 절대 만들어질 수 없는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칸토니스, 광동화. 앤드류, 셋, 만다린. 한국 배우한테는 한국말로 한마디 안 해주고. 아이고 이거 도둑놈들하고 일하려니까 불안하네 진짜. 티가 안 나게 범죄자처럼 숨어있는 정말 도둑일 것이다 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앤드류가 아닐까. 진짜 도둑. 우리의 호프 잠빵호. 잠판호는 왕관기를 조작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뽀빠이 형님이 이끄는 한국 도둑들의 막내 역할입니다. 이제 막 도둑질을 배워가는 캐릭터라고나 할까요? 주로 네가 땡기니? 반말하지 마시고요. 응? 이건 제 라이터입니다. 김수현 씨가 보기엔 다 엄청난 선배들이긴 하지만 뭐 그런 것에 전혀 주눅이 들거나 경계하거나 하는 모습이 없었어요. 그냥 자유롭게 잘 놀고 있다? 뭐 그런 느낌이 받았거든요. 사실 긴장도 많이 했는데요. 시간이 조금씩 지날수록 너무 편안해져서 내가 말야 외로울 감독님께서 배우가 논다 하는 부분이 나왔을 때 오케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 오케이. 뭔가 잠판으로 좀 살았어. 착하고 불쌍해. 잠판호와 애니콜은 따로 띄어서 얘기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잠판호에게 있어서 애니콜은 순정을 다 바친 상대죠. 너는 뭘 스타일 바뀌었네? 한 번 정도는 그녀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해보지 않았을까. 애니콜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2012년 여름. 올 여름을 강탈! 멋진 영화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매력 넘치는 도둑들의 활약을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십시오. 최고로 멋진 도둑들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멋진 도둑들의 활약을 기대해 주십시오.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There's a storm coming. You sound like you're looking forward to it. I'm adaptable. What are you? Gotham's reckoning. What we're constructing here is a very, very elemental conflict between good and evil. Why didn't you just kill me? Your punishment must be more severe. Did they kill him? I'm not sure. It's the true completion. I won't bury you. Buried enough members of the Wayne family. It takes everything to a whole new level. We were in this together. And then you were gone. It's a multi-layered story with massive amounts of action. The Batman has to come back. Chris was able to amp up the stakes for this last movie and really take it to places that I don't think anyone's expecting. What if he doesn't exist anymore? He must. At the beginning of The Dark Knight Rises, we find a Bruce Wayne who's been damaged by his experiences as Batman. You are
as precious to me as you were to your own mother and father. I swore to them that I would protect you, and I haven't. How much longer can he allow this pain to control what he does with his life? Alfred feels that it's his duty to help him find a way to put it behind him. You're not Batman anymore. It's about 8 years that Batman has been missing. And we've gotten to see what Gotham has become. Everything seems fine on the surface, but it's all built on this lie. I am the main sort of facilitator of that. It's a secret, I think, that's eaten away at him. So The Dark Knight Rises is about how that affects Gotham and how things begin to get worse once again. And now it's Bruce having to deal with a new threat to the city and to himself. The choice has to be made. Is Batman going to return? It's the true test of a hero. Confronted with their darkest fears, being taken all the way to the edge. How do they come back? Do you think he's coming back? I don't know. In The Dark Knight Rises, we have an incredible ensemble that we've put together. I remember seeing Christian in the makeup chair. There was a 3-year-old in me that was like, that's Batman. It never stops giving me goosebumps, standing in the suit, where you walk down the steps and everyone just stops. I really wanted to see Batman meet his match. There's a new kid in town. This is the first time that Batman has come across anybody who is superior physically. Mr. Wayne. Wayne's not ready to be reasoned with. When Gotham is ashes, you have my permission to die. Some people want to watch the world burn, but Wayne's come to pull the pin on the grenade. Tom Hardy is an extraordinary actor. What Tom is able to do just with his expressions and his eyes, it's terrifying. Through the course of The Dark Knight Rises, we'll uncover more about what drives Bane, where he comes from, what he wants. Let the games begin. And none of it's good news. He made some mistakes. He's Kyle. Girls gotta eat. Selena Kyle has her own code of ethics, which sometimes involves doing things that other people might consider questionable. We have to have a way of grounding the character, realizing that the Catwoman could just be this con woman, this grifter, this classic movie femme fatale, really. Some brazen costume for a cat burglar. Yeah? Who are you pretending to be? I think Anne understood right from the first that she was going to have to do almost everything in the film herself. She has to be that character. She took it on in the most extraordinary way.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fit into Chris's Gotham City. My Catwoman has to be Chris Nolan's Catwoman. Don't be shy. When you cleaned up the streets, you cleaned them good. Pretty soon we'll be chasing down overdue library books. My character, John Blake, is a proud police officer. And in the midst of, I think, a lot of cynicism, he remains really idealistic and someone who really believes in what he does. We have a new character played by Marion Cotillard, Miranda Tate, a member of the Wayne Enterprises board, and she's trying to pull him out of his shell and get him back into the world. Don't worry, Master Wayne. Takes a little time to get back in the swing of things. Alfred, as played by Michael Caine, has always been the emotional heart of these movies. You know what Alfred is? He is us in this incredible world. He's not tough like all the others. These conversations used to end with an unusual request. I'm retired. I would say Lucius is the brains. Yes, Mr. Wayne, it does come in black. But he also has grown to have a great fondness for Bruce. Lucius and Alfred. Between the two of them, we try to keep his moral compass pointed in the right direction. And Commissioner Gordon, to some extent, has been left on his own running the police in Gotham. Jim Gordon really is the conscience of Batman, isn't he? What's great with Batman's allies is that they really bring interesting questions that Bruce has to answer in his life. Chris has always had such a strong sense of spectacle, with this good human story to it as well.
He turns those big action movies into something very intimate and emotional. You feel very close to all those people. In every movie that Chris has made on the Dark Knight trilogy, he's been able to keep to great filmmaking in terms of the great characters and the great character arcs. He creates whole worlds that you really can get lost in. What does that mean? Rise. The Dark Knight Rises is certainly the biggest film that I've undertaken, by far. We really looked back to the silent era of motion pictures, when the image was paramount, when all you had was the scope and scale of a location, thousands of extras, that kind of thing. That's the kind of storytelling I was interested in exploring. Dark Knight Rises is about trying to get some of that romantic scale and modernism into it in a sort of epic way. We started the shoot in India, then we moved to the UK. After that, we went to Pittsburgh, Los Angeles, Manhattan. It's been relentless action from start to finish. We've expanded into the largest of genres, the war movie, the disaster film. They add scale, raising the stakes from a place where they were already extremely heightened. We do get a great kick out of doing this action work. To be in Inverness, Scotland, flying with a fuselage in an aircraft and 4 stuntmen hanging off an airplane. With Chris Nolan, as much as we can physically do inside of that lens is where he would like to go. We had them on the outside of the aircraft, shooting through the windows, and it was a big thing to come together. It has this wow factor. We're back at Carlington, which is this large hangar. You okay? Yep. A lot of the film takes place underground, so we've built a Gotham sewer system and we're pumping an enormous amount of water around it. We wanted to fulfill the promise of Batman Begins, which is that Wayne Manor will be rebuilt exactly as it was, but that the Batcave will be expanded and brought forward technologically. My mother warned me about getting into cars with strange men. This isn't a car. One of the biggest creations was the new flying vehicle, the Bat. It's a big insect. It's nearly 30 foot long and 17 foot wide. It needs to travel very fast up roads. It needs to climb up over buildings. Chris Corbould and Chris's designs are just phenomenal. It's a wonderful new gadget. We have a big stadium that we have to blow up. The Pittsburgh Steelers have kindly allowed us their stadium. We had almost 11,000 people turn up for one day's shooting to play fans of the Gotham Rogues. The biggest challenge is just the sheer scale of the operation that's going on. You know, we've got thousands of people in the stands, we've got multiple cameras, IMAX cameras. This is probably going to be one of the biggest, most demanding visual effects sequences in the film. To up the scale of the city, and there's only one place that you can do that, and that's New York. In the Wall Street sequence, there's a big battle between the police and all the mercenaries. They've got something like 1,200 extras. Chris really did want to shoot everything as real as possible, so there's no visual effects enhancing the amount of people that are in that scene. This was 8 months of preparation has gone into what you see here, working with the city, with the departments in order to control this set. Seeing that many bodies in the middle of Wall Street fighting each other, even if it was controlled chaos, it's still kind of like, wow.
People of Gotham, we have not abandoned you. What does that mean? It means we're on our own. This is certainly the biggest movie that I've ever worked on. But then emotionally, it feels like something that a lot of people can tap into. It's wonderful. It kind of brings things full circle. You see only one end to your journey. Sometimes a man rises from the darkness. Every great story deserves a great ending, and we've really tried to be true to that. The Dark Knight Rises is our attempt to give that great story its great ending. We will destroy Gotham. What now? War. You don't owe these people anymore. You've given them everything. Not everything. Not yet. 도토리 하나를 쫓아 6회공을 넘나드는 추격전 끝에 우주로까지 날아간 다람쥐 스크렛의 집념이 결국 지질학적 대재난을 일으킵니다. 바로 대륙이동이 시작된 거죠. 이 기상천외한 가설에서 출발하는 영화 아이스 에이지 4 대륙이동설은 대륙이 갈라지고 빙하가 무너지는 화려한 볼거리를 박진감 넘치는 3D 영상으로 선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휩쓸고 있는 아이스 에이지 4. 이 영화의 메인 테마곡은 제니퍼 로페즈 등 더빙에 참여했던 배우들이 모두 함께 불러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밝고 경쾌한 느낌의 곡 위아 함께 감상하시죠. We are not your ordinary family, but we can all agree that we are close as close can be. Too close. So it don't matter what it looks like, we look perfect to me. We got every kind of love, I feel so lucky indeed. They can keep on talking, it don't matter to me. Cause we are family. Okay, so the links in our chain makes us strange, but friends they make us stronger. Or father. Go, Manny. 'Cause we